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보따리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220년 전에 묻어두었던 타임캡슐이 세상에 공개돼가지고 세간에 공개돼가지고 아주 화제가 되는데요. 그 녹슨 타임캡슐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220년 전에 미국에서 그 당시 유행했던 신문과 또 그 당시 사용했던 동전들이 그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을 맞이하면서 이 타임캡슐에 어떤 것을 넣어서 땅속에 보관해 두었는데요. 지금 이제 2015년도니까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땅속에 잘 보관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다면 미국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공개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 후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만약 저희가 지금 타임캡슐을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역시 일상을 잘 나타내주는 신문 또 네. 우표 이런 것들을 넣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수희 아나운서 사진도 한 장도 안 되십니까? 사진도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저에게 소중한 것들을 넣을 것 같은데요. 네. 법담 스님이라면 어떤 걸 넣으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스님이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부처님 경전을 넣을 것이고요. 네. 제가 늘상 기도하는 금강경과 심묘장구 대단한 일 넣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기도한 연불 CD를 넣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제 찬불가와 노래를, 그 CD를 꼭 넣어서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 복학사 뒷산에다가 잘 묻을 것입니다. 몇백 년 정말 그 이상으로 시간이 네. 흐른 후에도 이 법담 스님의 이 따뜻한 음성과 또 부처님의 말씀이 꼭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오늘 모실 네. 손님도요, 타임캡슐처럼 이 과거의 시간을 되돌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21세기 부르나 보따리 제자들, 오늘은 영산문화재연구소의 박진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산문화재연구소 대표직을 맡고 있는 박진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산문화재연구소는 당연히 문화재를 연구하는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영산문화재연구소는 일단 그 이름에서 보시듯이 네. 이제 영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문화재를 수리하는 업체이면서도 일단 어떤 불교 문화재 어떤 그 복원에 중점을 맞춰서 네. 만들어졌고요. 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회화류, 네. 그리고 이제 불상, 네. 어떤 조각 부분들, 이제 동산 문화재들을 예. 주로 이제 보존 처리하고 복원하고 네. 그리고 또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네. 있습니다. 동산 문화재는 뭐지요? 이제 동산, 부동산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건축 문화재. 건축 문화재.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네. 문화재를 이제 분류할 때 예.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분류하는데 예. 또 그 안에 이제 동산문화재와 건축문화재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세분화에 시켜서 이제 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박진명 대표님의 손을 거쳐서 스스로의 모습을 찾은 이 문화재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게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회사를 이제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땅끝에 있는 이제 미왕사에 이제 네. 부처님,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을 예. 이제 시작을 해서 예. 영광 불갑사, 네. 그리고 해남 대흥사, 네. 그리고 무의사, 네. 그리고 뭐 화엄사 등등 이제 예. 프로젝트별이 이제 한 거의 이제 1년에 한 단위씩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이제 뭐 1년에 그렇게 이제 그 보존 처리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죠. 네. 네. 바쁘게 많이 움직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열거하신 문화재들만 보더라도 정말 불교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많은데요. 네. 과거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보 문화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죠? 네. 일반적인 문화재와 달리 불교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렵거나 힘든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 일단 그 해당 문화재들이 우리 성부 문화재들은 일단 문화재이기에 앞서서 예. 우리 불자님들의 어떤 가장 이렇게 성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 어떤 숭배 대상이 되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이렇게 법당에 잘 모셔져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잘 모셔져 있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방치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겠네요. 맹관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어떤 이 문화재들을 보살펴주고 네. 다시 뭐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하고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감히 저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려 더 숭배의 대상을 삼다 보니까 네. 외려 더 관리가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런 양면성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화재를 관리하려면 정말로 잘 알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불교 문화재 복원하는 것도 사실 손재주만 좋아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과학적인 기법도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과정들로 이루어지나요? 일단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는데요. 네. 회화류는 어떤 회화류에 따른 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각상이다 보니까 네. 그 바깥에 이제 그 장엄하기 위해서 금을 입혀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보존 처리를 하려면은 그 형상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저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몸이 아픈데 네. 감기가 열이 나는데 네. 이게 감기에 의한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피 검사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다른 뭐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죠. CT도 찍고 해서 네.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진단을 내리십니다. 진단을 네.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네.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외형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이 잘 입혀져 계셔가지고 네.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은 네. 막상 엑스레이를 찍고 보면은 이제 뭐 이 결구돼 있는 면이 다 벌어져 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표면층이 다 떨어져 있다든지 예. 또 어떤 충에 의해서 썩어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초음파라든지 똑같아요. 네. 어떤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는 그런 네. 일이겠죠. 방금 박진민 대표님께서 성보 문화재라든지 아주 문화재급 부처님을 우리 사람 몸에 비유를 하셔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눈으로 봐도 도대체 몇백 년 전에 또는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것을 사람이 만들었나 할 정도로 감탄을 할 수 있는 작품도 많은데요. 직접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서 놀라고 감동을 받고 감탄했을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면은 네. 뭐 법당이라든지 예. 부처님이라든지 탱화라든지 네. 항상 저희가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감동이 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괴불이 있습니다. 네. 괴불 부처님은 이제 어떤 사찰에, 큰 사찰에 이제 보물로, 국보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들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돼요. 네. 그렇죠. 뭐 1년에 한 번씩 뭐 괴불제가 있다든지, 예, 예. 아니면은 수륙제가 있다든지, 그렇죠. 예. 이럴 때밖에 못 보게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해남 미왕사 괴불도 했었지만은 네. 지금 현재 대흥사 영산의 괴불탱을 보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크기가 길이가 높이가 12m 네. 그리고 폭이 8m 정도 되는데요. 네. 이 펼쳐놨을 때 어떤 이 선 하나하나 봤을 때 그 색상, 문양, 네. 형태 여기서 주는 이 감동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지금도 뭐 가슴이 좀 설레는데요. 네. 말씀하시면서도 감동을 느끼시는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요. 네. 어떤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것까지 알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눈시울이 적셔졌는데 네. 저는 저를 보고 놀래가지고 우신 줄 알았거든요. 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후대까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복원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 박진명 대표님께서 참여하셨던 문화재 복원 작업 중에서 정말 불교뿐만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작업이 바로 전남 강진에 자리한 무의사 삼존불 복원 작업이라고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무의사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처음 무의사 삼존 부처님을 보면서 네.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지장보살님, 관음보살님 이렇게 네. 세 분이 계십니다. 네. 부처님 자체도 부처님이지만 그 건물 자체도 또 국보예요. 네. 1430년에 이제 그 건물이 처음에 지어지고 네. 그리고 그 뒤에 벽화가 이제 1476년에 네. 그 벽화가 지어지면서 그 부처님은 이제 1478년에 조성되었다라고 이제 추정되어지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자료 자체는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장흥 보림사의 네. 그 탑 안에 있는 탑지에서 그 네. 내용이 나와졌는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년 전에. 네네,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제 부처님이 이게 대자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좀 네. 그 형태의 어떤 보존 처리가 좀 필요한 상황들이었어요. 네. 네. 근데 때마침 이제 문화재청에서 네.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는 보존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예산을 지원받게 돼가지고 네. 저희 연구소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네. 초음파도 찍고 해서 네. 이제 과학적인 조사를 정말 세밀하게 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처음 지정됐을 당시에는 이제 그게 목불이었었는데 네. 본존불이 이제 소조불인 거예요. 그 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던 상황이었는데 예. 어떤 그 상황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목불이 아니고 흙으로 만든 네네. 부처님이다. 예, 예. 아, 미타 예. 부처님만 이제 그렇게 됐고. 예. 마찬가지 양쪽이 협시 부처님도 예. 큰 형태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네. 이 무의사 부처님이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의의가 고려 시대 때 이어져 오던 어떤 기법을 조선 초기에 적용한 미술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불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 주름의 표현이라든지 네.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동세라든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양쪽 협시불 자체도 나무와 이제 흙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빚은 듯한 느낌의 네.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할수 가운데 있겠죠. 본조물은 소조불, 즉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고 예, 예. 가운데 좌우보처 네, 네. 왼쪽 오른쪽을 협시하는 협시보살님은 나무로 만든 목불이다. 예, 그렇죠. 아, 정말 의미가 있는 작품이네요. 네.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보존 처리를 이제 시작하면서 옛날에 이제 이 무의사 극락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제시대 때 네. 1930년대에 이미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일본인들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서 불상들이 이제 흑백 사진으로 유리 네. 원판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제 현재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정될 당시에 어떤 근원을 찾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을 해체하면서 네. 이렇게 파손이 되면서 이게 잘못 이제 수리가 되면서 이제 위치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형태도 이제 따다서 이렇게 떼어서 붙여다 보니까 네. 원래 형태를 이제 다시 찾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떤 일제시대 때 당시에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 상당히 좀 뜻깊고 자부심도 갖게 됐었어요. 네.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을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화재 복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무이사 3존불만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워낙 뭐 계속 긴 시간을 요하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힘드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말씀도 맞는데요. 3년 중에 실제로 조사를 한 것만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어떤 이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소조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흙이 그 당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흙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흙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성분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또 석영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황토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리고 이 흙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어떤 접합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썼느냐,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의 악교나 어떤 그 도박풀을 썼느냐까지 어떤 유기물 분석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료를 한 100여 가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도 제일 적게 되고 가장 유사한 흙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 그래서 쓰이고 있네요. 그 산지 추정이라는 걸 해보니까 배후 습지 토양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배후 습지 토양. 그러니까 습지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인근에 있는 게 그 무이사하고 가장 무이사에서 발견된 흙하고 거의 유사한 흙들이 쓰여졌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 흙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토 성분이 몇 프로, 석영 성분이 몇 프로, 그리고 이제 목화솜이 쓰였어요. 솜도. 목화솜은 왜 쓰였죠? 그러니까 그 흙만 쓰게 되면은 접착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화솜이 실제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배울까지도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섬세함과 과학성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목조불인 줄 알았는데 박진명 대표님께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소조불, 즉 흙으로 만든 사실을 밝혀낸 거군요. 역사적인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는 기분도 참 감동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짜릿한 쾌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짜릿한 쾌감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쾌감이라기보다는요. 무이사 그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3년이라는 어떤 긴 시간 동안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부처님이면서 또 당의 문화재잖아요. 한번 잘못 수리가 되면은 다시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어떤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복원을 마치고 회항을 했을 때 이때 점안을 하는데 많은 불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그 부처님께 다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갖춰서 삼배를 올리면서 기도를 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그 원형을 찾아서 다시 당신 계신 그 법당의 그 자리로 갔을 때 그때 그 감동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명 대표님이 책임감을 갖고 또 사명감이죠.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과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자식, 불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타 종교인이 이런 우리 성보문화재, 불교문화재를 수리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절실한 불자인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인 박진명 대표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도 불교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불교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관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나이 또래는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항상 할머님께서 이제 절에 가시는데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절에 따라다니게 되고 제가 고향이 이제 경북 포항인데요. 제 할머님께서 이제 그 근처에 유명한
천년 고찰이 있습니다. 네. 보경사라는 절이 있는데. 예. 거기 포항 보경사. 예, 예. 예. 한 30년 동안 대하주를 하셨어요. 하주 네. 고살림을 하시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절에 다니게 됐고, 어떤 스님들을 뵙는 거라든지, 보살님들을 뵙는 거라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던 게 같습니다. 접하게 되셨는데. 예. 네. 그래서 뭐 대학 갈 때도 할머니께서는 이제 저는 이제 출가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불교 미술을 한다고 하니까 출가를 안 해도 되겠다. 네.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사실 박진명 대표님의 이력 중에서 특이한 것이 또 있습니다. 불교 미술 전공자 중에 최초로 문화재 수리협에 등록을 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예. 또 들었거든요. 어떻게 문화재 복원 쪽에 관심을 두게 되신 것도 궁금하고요. 근데 또 이 복원 쪽에서 좀 텃세도 심했다고요. 아, 네. 아, 또 이제 지금은 친한데. 있긴 있으셨군요. 예. 아, 이제 그 텃세라기보다는 네. 이제 보존과학이라는 어떤 1세대 저희 선배님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들이 네. 일단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연과학 쪽에서 이 그 보존과학이 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 불교 문화재 대부분은 이제 현상에 대한 어떤 수리를 하게 되면은 손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 이쪽에 보면은 실제로 어떤 문화재 보존이나 수리들은 예체능계 사람들이 좀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 게 네. 현실인 거고. 예술인들이. 예,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제 불교미술 학도인 저로서는 이제 부처님을 많이 접해봤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제작이 된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복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과학적인 복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전통적인 부분이 또 계승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불교 문화재를 자연스럽게 접하다가 네. 그 조성도 하고 수리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매칭이다 보니까 이제 혼돈은 오긴 왔지만은 네. 이게 갈 길이 보존과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수리업을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죠. 네. 했었는데 일부 어떤 그 관계자분이라든지 교수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반면에 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싫어하셔가지고 막 대자보도 붙이고 하시더라고요. 텃세를 하게 된 거네요. 예. 텃세라고 하면 텃세겠지만은 네. 일단 부존과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네. 불교미술 전공자가 보존과학을 한 건 맞지 않다라는 어떤 그 의중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대다수의 그 보존과학 하시는 그 관계자분들께서 도움을 주셨고 네. 어찌됐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네. 의도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화합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불자들이 기도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무엇보다도 화합이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텃세를 실력으로 입증하셨기 때문에 후배들이 계속해서 이쪽 분야에 진출해 줄 수 있는 계기와 터전을 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교 미술 전공자이시고요. 또 불자인 것이 일반 전문가보다는 불교를 모르는 전문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어떤 점이 장점으로 작용됐는지요? 일단 불교 미술이라는 어떤 자체가 일단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네.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조사하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은 수리하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 디자인을 해서 또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각각 분야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요. 그럼 박진명 대표님은 총괄하시는 분? 저는 사장입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 맡은 분야가 이렇게 딱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이게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불교 미술을 했다 그래서 불교 미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그 일부일 뿐인 거고 네. 다 각각의 역할들이 다 이게 쳇바퀴가 다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만 네. 그 진정한 어떤 완성도 높은 결과물들이 나와지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네. 사찰안에 가보면 많은 불교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표님처럼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 불자들은 문화재를 봤을 때 어떻게 좀 아껴주면 좋을까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 있었던 상황들인데요. 물론 그 부처님이 이제 가장 이렇게 그 표면층에 오염이 많이 가는 게 우리 노부살님들의 어떤 깔끔한 성격 때문이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인지가 돼서 네. 이제 다들 이제 또 그 뭐죠 그런 어떤 그런 환경들을 좀 많이 안 만들어가긴 하는데 예.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네. 보더라도 좀 위험해 보인다라든지 예. 뭐 흙이 많이 떨어진다라든지 네. 내지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형상이 좀 많이 이상해졌다라든지 네. 했을 때는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예. 문화재 돌봄 사업단. 예. 네네. 그 각 도별로 따로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금 이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미한 수리들은 그분들이 이제 긴급하게 와서 다 네. 합니다. 응급조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중대한 손상 같은 경우에도 또 긴급 보수라는 이름으로 또 수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투철한 신고 정신이 우리 성북 문화재를 가장 신속하게 그 조치하고 네. 보호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성보 문화재나 우리 문화재급 불상 부처님께서 네. 좀 이상해 보인다. 네. 이러면 일단은 신고 관계자, 전화를 예. 관계자분께 전화를 네. 하는 게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박진명 대표님께서 지방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서울과 영원함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아주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요즘은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제 회화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탱화. 탱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화엄사의 그 대웅전에 계신 삼세불 탱화가 있습니다. 예. 보물이신데 지금 그 보존 처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흥사 그 영산의 개불탱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보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크기가 워낙 큰 대작인데다가 예. 또 재밌는 거는 그 시대를 달리하고 또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역사성을 또 함께 같이 갖고 있어요. 예. 화엄사 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겸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네. 그 화승이 돼서 예. 생민 스님을 비롯해서 한 12분 이상의 스님들이 예. 같이 참여해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예. 그로부터 한 30년 뒤에 또 만든 게 대흥사 영산의 괴불탱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의겸 스님의 제자이신 생민 스님이 이제 수화승이 돼서 이제 예. 참석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 제자가 바토를 받았어. 그렇죠. 예, 예. 어떤 그 같이 이렇게 시대와 시공간을 달리한 어떤 이 보존 처리를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역사를 또 같이 보게 되는 거지 그렇겠네요. 않습니까? 네. 예.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 어떤 필선이라든지 필력, 네. 어떤 정신까지 같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예. 보면서도 이제 정말 과거에 네. 정말 300년 가까운 과거에도 이렇게 그려왔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또 보존 처리해야 될지 예. 그 부분도 이제 계속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감동과 화두가 되겠네요. 네. 저도 박진명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순간적으로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아까 두 군데 절에서 그 탱화를 이렇게 복원하고 이렇게 회화 작업을 하시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그 제자 스님이 더 작품이 훌륭하던가요? 그 스승님의 작품이 더 훌륭하던가요? 전문가에서 볼 때. 근데 그 두 분은 예. 워낙 비등비등하시고요. 예. 워낙 이 상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는 감동이 예. 정말 대단하세요. 비등비등하시네. 그 스승의 예. 그 제자분 같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분. 비등비등하다는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빠당빠당하답니다. 예. 그런데 박진명 대표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서울과 호남 지방을 또는 전국을 누비면서 부처님 복음불사를 하시면서 부처님 문화재급 우리 부처님 관리 유지를 하신 데 있어서 바쁘시다 보니까 집에 잘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예. 그런데 네. 이런 남편을 이리 바쁘신 남편을
어떤 부인이 좋아하고 어떤 부인이 모실까 생각했는데 제가 놀라운 게 작년에 2014년도 21세기 불어나 붓다의 제자들의 불모편에 아내분 이수의 불화 작가님께서 출연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수의 불화 작가님의 남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혹시 아내분 방송 나간 건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아내분이 미항사 개불 모사도를 훌륭하게 해내신 이수의 불화 작가님이신데요. 그러면 정말 이 방송 역사상 최초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21세기 불어나 붓다의 제자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또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나온 프로가 아마 거의 없을 건데요. 이렇게 직접 아내가 출연하는 모습만 TV에서 보고 이야기만 듣고 하다가 직접 박지명 대표님께서 출연해 보시니까 느낀 거 소감이 어떻습니까? TV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죠? 느낌이라는 게, 예. 좀 저렇게밖에 못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예. 막상 여기 앉아보니까, 예. 보이는 것도 없고요. 예. 생각나는 것도 없고, 예. 어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을 잘하고 계시고, 네네. 네. 전달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면은, 일단 아내한테 빨리 사과부터 먼저 좀. 아내분과 빠당빠당하게 전달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부부가 서로 바쁘긴 해도 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호흡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주말에도 이제 집에 못 갈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또 제 와이프도 또 본인의 일을 하느라고 예. 서로 이제 어떤 가정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떤 예. 업무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그렇겠네요. 편이고 예. 그림에 대한 얘기, 불상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큰 다툼은 없고요. 예.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예. 이제 아기가 힘들겠네요. 아기가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엄마 아빠를 좀 많이 보고 싶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작업을 함께 하시면서 서로 도움도 많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항사 개불모사에도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고 그만큼 이 두 분의 역할이 저희 불교 문화재에서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하고 역할이시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럴 때면 좀 두 분이 부담감을 좀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재를 수리한다. 네. 문화재를 연구한다. 네. 이렇게 타이틀로 보면은 좀 이렇게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직업으로 삼기도 좋겠다라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네. 실상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지방에서 이제 모든 저희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지방에서 숙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사찰에서 있어야 될 경우가 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신행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이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새로 접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상적인 것과 현실이 좀 틀린 부분에서 본인들 자체도 또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또 극복하면서 또 네. 같이 열심히 하는 또 우리 연구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또 그 안에서도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우리 나름대로의 네. 어떤 그 역할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불교의 문화재를 알리고 또 시방 3세에 알리고 지킬 수 있었던 건 초기에 또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분들이 많았다고요.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아, 네. 제가 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 이제 아내인 와이프하고 이제 제 선배하고 이제 세 사람이 이 불교 미술이라는 직업을 택해서 네. 처음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탱화만 주로 이제 그렸었고요. 네. 한 2000년이 되면서 이제 단청도 같이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점점 어떤
그 작업 규모나 어떤 이런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 좀 확장을 하게 됐는데 네. 실제로 저희한테 일을 주시는 분들은 스님들밖에 안 계세요. 일반인들이 불화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또 그림을 한 점 그리고 나면은 또 어떤 이 스님들께서 내지는 어떤 다른 분들께서 이 우리 그림을 보고 네.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제 그 저희 일들이 많아지게 됐던 게 현실인데 네. 실제로 이 자체가 저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다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신 스님이 계십니다. 네. 가나선이라는 걸 처음 알게 해주시고 네. 저희 그 단청을 2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그리는 동안 네. 매주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 저하고 저 아내에 네. 대해서 아예 그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큰 스님이 계십니다. 네. 지금 영주함에 계신 정광 큰 스님이 그분이신데요. 네. 어느 영주함이죠? 부산의 아, 영주함. 부산 영주함. 예. 그 지금 그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 의원이시고 네. 2년 동안 정말 그 일주일에 하루씩 저희를 위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문화재를 또 접하게 해주신 분이 또 따로 계십니다. 네. 땅끝 마을 미왕사에 해남 땅끝 마을에. 예, 금강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께 또 이제 문화재라는 걸 처음 또 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네. 정말 이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려면은 한참 더 많은데 네. 한 두 분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무이사 네. 강진 무이사에 계시는 법정 스님, 네. 지금 주지 스님이신데요. 정말 그 스님이시지만은 어떤 그 뭐라 그러지 형님 같은 네. 그런 역할까지 스님께 이런 말씀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큰 정신적인 네. 지주 역할을 또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부산 범어사에 계시는 수불 스님 네.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그 어떤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네. 라고 이제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화두같이 이렇게 던져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게 갈수록 이렇게 그 빠져든다 그래야 되나요? 네. 어떤 이제 내가 이때까지 그려왔던 어떤 그림들이나 문화재 수리가 아닌 새로운 어떤 대안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분 외에도 더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많은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훌륭한 대덕 큰 스님들, 네. 그리고 절을 지키고 사찰을 지키고 가람을 지키고 불교를 지키시는 전국의 대덕 스님들, 훌륭하신 스님들이 계셨길래 오늘날의 불교 문화가 전통 개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전국의 훌륭하신 대덕 큰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렇게 도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에도 두 분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불교 문화재를 단순히 이제 문화재로서 복원을 하는 것과 또 이 신앙을 갖고 그것을 신행으로 복원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혹시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불교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 지정 문화재, 네. 국보 보물이라 그러죠. 예. 국보 같은 경우에는 한 340점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65%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네. 그리고 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300여 점 이상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57% 정도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네. 반 이상이.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반 이상이 네. 불교 문화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교 문화재라도 국한제 될 게 아니라 이 문화재 자체가 불교인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자체는 어떤 불교의 어떤 영향권 안에서 네. 과거에 부처님을 한 분 조성을 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그 당시에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네. 가장
섬세한 방법으로 가장 네. 아름다운 방법으로 조성을 했을 겁니다. 네. 그 결과물이 불교문화재일 뿐인 거지. 네. 불교문화재라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 틀 안에서 우리 불교문화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보관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불화를 조성한다든지 만든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중점을 둬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보존하는, 관리하는 어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어떤 교육이 또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내분도 받았던 질문,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데요. 21세기 불운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박진명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포교란, 제가 이번 녹화하면서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포교란 감동이다. 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감동 안에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을 설하실 때 항상 저희가 배워왔을 때는 그 진리의 소리가 눈, 코, 입에 있고 눈에 있고 손에 있습니다. 수인에 있고. 네. 그 형상을 이제 저희가 그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받았던 그 감동을 또 저희가 또 그대로 또 전달해야 되는 그렇죠. 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네. 숙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감동이 어떤 그 포교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포교는 감동이다.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감동을 받게 네. 됩니다. 네. 오늘 21세기 불운하 붓다의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제가 한 3-4차례 이게 계속 봤어요. 다른 분 출연하신 분들도 네. 네. 뵙고 아내분 하면서.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예. 정말로 이 자리가 너무 이게 앉고 나니까 갑자기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 같고 예. 어떤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이제 까맣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하지만 이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내가 내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면 남도 내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우리 같은 문화재를 복원하더라도 비불자보다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우리 불자, 즉 박진명 대표님 같이 불심 있는 불자가 더 소중하게 작업할 것이고 더 소중하게 성모문화재를 복원할 것이고 또 그렇다면 함께하는 일행분들, 함께하는 분들도 당연히 박진명 대표님처럼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포교고 또 포교는 곧 감동이고 불교 문화재를 지키는 사명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 문화재 지키기 앞장서고 계신 박진명 대표님의 앞날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 불운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영산문화재연구소의 박진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문화재라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또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수의 아나운서는 소감이 어땠습니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불자들이 조금 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무엇보다 첫 번째는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21세기 불운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